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나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같은 꼼수를 부린 대기업 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 거래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 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릴 때 수박을 먹으면 아빠가 늘 그러셨습니다. 빨간 부분을 야무지게 먹으라고요. 밥을 먹을 때는 땀 흘린 농부를 생각해서 한 톨도 허투루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정직하게 흘린 땀의 가치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제가 받은 유산입니다. 물론 이 유산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편법으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봄비가 많이 내립니다. 봄비를 맞고 쑥쑥 자라는 벼들을 생각하니 꿉꿉한 이 날씨도 괜찮네요. 2018년 5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이 보통 9 to 6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 많겠습니까? 해 뜰 때 회사에 와서 해질 때 집에 가는데 월급은 늘 같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우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임금 체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6월부터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한편 포괄임금제 지침을 만들어서 다음 달 오는 7월 공개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우리의 밀린 야근 수당 받는 날이 올까요? 장진나 노무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괄임금제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월급에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네. 한꺼번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임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이렇게 딱 그 규정이 되어 있는 임금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판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예외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이런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돼가지고 판례로 인정이 되어 오던 그러한 임금 형태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후 6시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기준에 따라 예를 네. 들어 1시간에 1,000원이다. 이러면 4시간을 더 추가로 근무하면 4,000원. 이래야 되는데 아예 임금 자체에 그냥 평균 2시간 더 일한다고 쳐. 네. 이러고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그렇죠. 임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제는 일정 금액이라든지 네. 일정 시간 부분을 미리 월급에 그 연장근무 수당으로 해서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임금 형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몇 %가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요. 10인 이상 사업장의 한 50%가 넘는 기업에서 네.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임금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 40시간이 원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노동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40시간에서 몇 시간을 더했을 때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이런 기준조차 없습니까? 이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는 상관없고요. 별개의 조금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그 동의가 있는 경우, 요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노무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기업이 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포괄임금제가 한국 노동환경만의 특징일까? 특징을 반영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쭉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낮은 임금이었고요. 또 장시간 근로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러한 네. 형태였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월급에 포함을 시켜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구인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 정도는 확정적으로 내가 확보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노사 간의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쭉 여태까지 이어져 온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신입 직원 때 가도 회사에 입사해서 6시 땡 치면 저는 집에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네. 이제 짐을 싸고 집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우리 선배가 혜민 씨는 여기가 학교인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9 to 6 정해놨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 철학 썼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맞는 거잖아요. 법정 노동시간이 있으면 지키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40시간 기준근로시간인 네. 40시간을 딱 이제 일을 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오버해서 할 것 같으면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그렇죠. 추가적인 수당을 더 지급받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미리 이렇게 다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해놔버리면은 그러한 어떠한 법적인 어떤 단계라든지 절차 없이 그냥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니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한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까? 노동계에서는 우선은 이 포괄임금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만연해 있다 보니 근로자들한테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은 이 포괄임금 안에 다 수당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당을 안 주고 네. 이제 수당을 떼먹고 그렇게 근로자들을 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 있으니 그렇죠. 너희가 야간 근무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장시간 근로가 또 만연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좀 초래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워라밸이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워라밸이라는 게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뜻인데 이 포괄임금제가 이 워라밸을 막는 하나의 요소도 되네요. 그렇죠. 장시간 근로 자체가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어떠한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워라밸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시간 줄이는 거, 노동 시간 단축, 그리고 그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포괄임금제 폐지 네. 이거를 3단계 노동 현안으로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임금 수준 이제 포괄임금으로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 포괄임금 자체를 포괄임금액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들한테 또 다시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또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시간을 다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또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은 굉장히 상당한 부분들, 비용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기업에 어쨌건 부담이 있고요, 지금. 그런데 포괄임금제까지 폐지해버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그냥 의지만 갖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부의 이제 원론적인 입장은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겠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근로감독을 통해서도 좀 이제는 뭐 잡아가겠다라는 네.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법률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는 강력하게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가면서 기업들에게 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네.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추가된 노동시간만큼 페이를 준다면 그 노동시간의 기준도 정해야 될 거고요. 일의 정의도 다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매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제 근로 시간 총량, 네. 총량으로만 저희가 근무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뭐 창작을 해야 되는 것 또는 설계처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업무들, 네.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냥 책상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근무 그렇죠. 시간이 얼만큼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그 업무 성과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포괄임금제 폐지로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는 포괄임금제를 적용 못한다. 자, 이렇게 가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상 있죠. 그리고 사무직한테는 전면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시키겠다라는 것들도 약간은 직종에 따라서 또는 회사들만에 따라서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조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도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지도 지침이 만약에 그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전에 통상임금 지침 발표됐을 때처럼 네. 근로자들의 이제 권리 구제가 이제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되면서 그동안의 임금 체계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들을 이제 근로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네. 3년 동안 지금 이제 최대 3년 동안의 법정 수당을 지급을 요구를 하는 개별적인 소송 또는 집단 소송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무사님께서는 일단 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업에서 반발이 커서 업종별로 좀 나눠가야 한다. 이런 점진적인 적용이 되면 좀 구분이 될 만한 기준,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외국이나 뭐 이런 사례들이요? 이 포괄임금제가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임금 형태는 네.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어떠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네. 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에서는 조금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는 임금 형태, 즉 임금 형태는 그냥 기본급 을 정하는 임금 형태로 가라라는 것이고 네. 아까 제가 그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발직이라든지 자 이런 업무들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제도 중에서 뭐 간주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같은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다르게 그 좀 설계를 해봐라 이런 정도로 지금 정부가 조금 가이드라인 또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야근의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필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있다면 그 기준 또한 굉장히 확실할 테고요. 매우 뭐 엄격하게 네. 뭐 규정을 해놓든가 그랬겠죠. 네. 예. 부럽네요. 예. 네.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를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에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노무사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 잘 아시니까. 이제 포괄임금제를 노사 간에 이제 합의로 요거를 하도록 한다. 네. 이런 것들을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더 허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업이 우리 포괄임금제 적용하자라고 하는데 네. 근로자들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조금 허용을 하는 것들은 정부의 좀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기사에서 남양유업에서 그 공장 그 주 7일을 주 6일로 바꾸겠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들도 서서히 이런 노동 환경의 변화, 정책 변화에 좀 발맞춰서 변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벌도 할 수 있을까요? 벌금, 뭐 처벌. 그러니까 그런 건 또 기준으로 삼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로감독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부가 적발을 하게 됐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3년치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급 지시를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급 지시를 먼저 한 거에 대해서
기업이 만약에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 처벌까지 가지는 않고요. 이제 이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임금체불로 이제 처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처벌 조항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기업들도 상당 부분 좀 부담도 있지만 또 이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 임금제 적용인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얘기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정규직에 한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비정규직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무직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해 보겠다. 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 그렇죠. 이제 사무직이라고 조금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고는 네.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즉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모든 업종, 모든 직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일용직까지도, 계약직, 일용직까지도 다 네.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포괄임금제를 적용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은 사무직이라고 하고 있지만 네. 초과 근무에 대한 그 계산이 확실히 기준이 분명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 하겠다. 네. 정부의 의지입니다. 오늘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장진나 노무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선물에 덧붙여서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노영희 변호사의 신작인데요. 이 책도 여러분들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 제도는 연장 근무, 야간 근로 같이 시간 외에 근로를 하는 것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일정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야근을 3시간 해도 10시간 해도 같은 금액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지침 발표됐는데요. 시간 외 수당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정해놓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포괄수가제, 2번 포괄임금제, 1번 포괄수가제, 2번 포괄임금제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도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개그맨 정범규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살면서요. 네.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받고 있구나. 이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많죠. 많아요? 차별받고 있는 거는. 일단은 집에서는 아이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고 선물을 사오면 그때 잠깐 좋아하는 네. 이 차별들. 알죠. 집안 차별이 세상에서 제일 서러워요. 우리 안 소장님은요? 예, 저는 아무래도 네. 키가 좀 작고 네. 못생겨서. 아니, 그런 못생기진 것도- 않았어요. 키가 작은 건 맞는데 못생기진 않았어요. 아니요. 너무 네. 저기 시골 총각처럼 생겼다고. 뭐 어떤 의미에서 순박하다고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다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어머, 그거는 아니에요. 특정 주장님. 시골 출신이라는 차별이 있더라고요. 특정 지역 아직도 출신. 사실 한 보따리 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참겠습니다. 아니 으라차차 본인이 주인공도 아니고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시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특성하고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병상련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제 허락도 안 받고 혼자 발표하셨어요. 예. 우리 주인공 나올 때 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을 꼭 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으라차차의 주인공. 와, 제 눈에는 미스코리아보다 더 예쁩니다. 아, 그럼요. 네, 올해 몇 살이시죠? 네, 이제 올해 법적으로 20살 성인 되었습니다. 와, 박수. 20살 우리 특성화고 노동조합의 이은하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특성화고 반갑습니다. 졸업생 노동위원장 이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중에 가장 어리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청년 유니온 위원장, 알바 노조 더 위원장님 아시는데 그분들은 20대 중반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최연소 노동조합인 것 같아요. 20살. 예. 예. 20살에 이런 위원장 장을 달다니 부럽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특성화고가 뭐지? 뭐 하는 고등학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성화고가 어떤 거죠?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상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 같이 네. 실업을 위주로 이제 특성화된 전공을 배우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특고가 474개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해서 이제 취업 전문화 학교가 네. 44개에서 대략 500개 이상의 학교가 분포되어 있고요. 네. 이 중에 학생은 약 31만 명 그리고 와. 매년 졸업생은 10만 명. 이 네. 중에서 또 취업자는 50%에서 60% 정도 돼요. 네, 요즘 같은 때에 취업률이 절반 이상 된다는 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작년도에 네. 제 작년도에 특성화고 콘서트를 제가 사회를 보러 돌아다녔어요. 6개월 정도. 아, 그럼 직접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났겠네요. 직접 다 만났었죠. 그때 보면 특성화고의 그 느낌들이 다 있어요. 그때 진짜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통 저희 때나 이렇게 인식이 있잖아요. 편견이 있죠. 네, 편견이 그렇죠? 있는데 편견이 저도 직접 가보니까 확 바뀌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실업계 학교라 해가지고 막 이제 동네에서도 막 저기 약간 차별받고 네. 그랬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 유럽도 그렇고 다 대학을 안 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렇죠. 정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응원을 받아야 되는데 차별을 받았단 말이죠. 네. 아니, 이렇게 네. 많은 사람이 대학 가는 나라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대학을 안 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되니까 어쩌서 가는 건데. 네. 지금 편견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 특성화고 학생이어서 사회적으로 받는 편견이라든지 어려움이 실제 있죠? 네, 솔직히 생각보다 많고 여러분이 아마 듣도 보도 못하신 편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아무래도 재학생으로서 다니면서 이제 교복을 입으면 어느 학교인지 다 네. 티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같은 학생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르나 싶을 정도로 눈에 확 띄어요. 어떤 게 있어요? 학생으로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공부 못해서 가는 학교 아닐까 막 이러고 저희는 저기 가서 뭘 배우는 거지라는 학교도 있고 막 저 집 애들은 막 무조건 막 가난하다 뭐하다 하는 그런 편견도 있고 막 동네에 가면은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막 가서 딸 그런 데 보내도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야.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편견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처인데 문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받는 불이익과 그 받는 불평등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조를 만든 것 같은데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꾸준히 안전사고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물 위로 잘 드러나질 못했어요.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도 계속 침묵당하거나 아니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실제로 이제 회사들의 정리해고 명단을 보면 특성화고등학생 학생이 정말 상위권에 있어요. 정리해고 1순위, 2순위 때 있고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까 그동안
계속 조용히 해왔던 건데 이게 물 위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몇몇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생 출신인데 이런 사고를 당했다. 막 구의역 이마트 같은 그런 사고가 네. 터지면서 우리는 우리를 지킬 곳이 없고 그런데 사고는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저만 한 게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고등학생들이 나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쭉 모아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모이게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이제 가입 희망하시는 분이 이제 1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신청서를 받아서 모집하신 분들이 거의 5, 60명 정도. 그렇군요. 네. 그럼 숫자가 이제 지금 작지만 시작하는 단계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힘을 모았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범균 씨도 데뷔로 굉장히 일찍 했죠. 저 21살에 데뷔했죠. 21살에 그 냉혹한 연예계에 딱 나갔을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몰랐어요. 저희 때는 개그맨들은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있었으면 저희도 이런 뭔가 소리를 좀 더 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너무 늦게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위원장님, 네. 이제 위원장님 아시잖아요. 소장이시잖아요. 소장님. 이제 왜 대답하세요? 우리 이은하 위원장님. 이은하 여기가 위원장님. 장급이랑 있으니까. 아니야. 저도 다음 주에 올 때는 무슨 장 하나 달고 올게요. 개그맨사의 참여위원회 위원장님. 그래요. 자, 이은하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개그맨들은 어쨌건 실력에 의해 평가받는데 우리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실력보다는 특성화고 나왔다는 것만으로 차별받고 힘든 게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취업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기업을 보면은 제 처음부터 고졸 출신이 갈 수 있는 직급하고 대졸 출신이 갈 수 있는 직급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시작점 맞아요. 자체가 달라서 고졸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부터 이제 진급이 안 되고 이제 거기를 가려면 야간 대학을 자기가 알아서 나오든지 공부를 더 해서 대졸 라인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서 시작 연봉부터가 확 차이가 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정말 많고 애초에 그런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안에서 연봉 받는 거 보면은 우리는 몇십만 원씩 더 적게 받거나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네, 하는 일은 똑같고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고용을 하거나 기계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맡아서 하거나 그런 강도 높은 업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은 똑같이 받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특성화고는 그 직장에 맞게 많이 자격증도 준비되어 있고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친구들 그럼요. 자체가 다. 근데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현장 업무는 고등학교 때 준비되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별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특성화고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크게 하나는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주로 가는데 엄청 함부로 하고 착취해버리는 거예요. 네. 학생들이 사실 실습받으러 교육받으러 온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걸 잘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지 고용부하고 교육청에서 잘 감시해야 되는데 그 사격질에서 그래서 제주에서도 한 학생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그렇죠. 전주에서도 안타깝게 고3 학생들이 거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불안 사고를 겪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졸업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취업률 5, 60%라고 했지만 사실 정범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원래 취업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차별받고 평판도 우스우니까 아예 다시 대학을 준비한다거나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분들이 그게 많아요.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낭비고 네. 굉장히 또 그 본인도 인생을 스트레스고. 특성하고 3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그렇죠. 잘 이수했던 그 학부모와 당사자들도 다 피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구역 사고, 남양주 이마트 사고 최근에 이게 떠들썩했잖아요.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막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2인 1조 매뉴얼인데 한 명만 일을 맞아요. 시켜요. 막. 맞아요. 그리고 하청에 재하청 이런데 아주 열악한데 또 채용이 돼가지고 그 노조 같은 것도 없는 데에서 직서로도 못하고 일 시키니까 하다가 그 매뉴얼도 안 지키다 보니까 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 꽃다운 우리 청년들이 그러게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맞아요.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은 말 그대로 현장 실습인데 그래서 그냥 막 부려먹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신입으로 갔으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거죠. 맞아요. 이제 현장 실습이라는 것은 저희가 취업하기 전에 약간 수습 과정으로서 그렇죠. 일을 학생으로서 일을 배우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를 이용해서 착취를 하거나 맞아. 이제 현장에 나가는데 이건 실습 교육이나 안전 교육은 이제 회사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업무를 시키는데 필요한 의무고 이제 자신들도 업무를 하려면 그런 교육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무조건 현장부터 내보내서 실습을 시키니까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안전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제 무작정 하게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왜냐면 사회 초년생이고 이게 물에 바다나 어디 수영장에 들어갈 때도 물칠을 좀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진짜 깊은 물에다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장님 저는요 이런 이야기도 할게요. 솔직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대학 갔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받고 싶고 그만큼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의대 같은 경우는 6년을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들의 급여가 네. 연봉이 1억인 거 아시죠? 그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조건 우리가 다 같이 야 너희들 왜 1억 받아? 우리처럼 2-3천만 원 같이 받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투입된 노력이 많은 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찬성인데 또 동시에 동일 노동 동일가치 노동에서 동일 임금 같은 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준비 과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정하게 일부 더 지원을 받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현격한 불공정과 차별적인 처우와 거기에다가 비인격적 대우에다가 거기다 평판까지 공부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보태자면 이제 네.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인문 과목이 아니라 그런 직업적인 전문 교육을 받는 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대학에 가는 것처럼 전문 교육을 받고 이제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하는 건데 대학교를 같은 전공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일 노동 사이에서 이런 임금 차별이 있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전문직처럼 이제 꼭 이렇게 특수교육을 좀 더 오래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같은 전공으로서 같은 공부를 했는데 4년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은 확실히 부당한 대우이죠.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요, 경험이 주는 그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년 더 공부한 것과 비교가 안 되게 1, 2년 더 현장에 나가서 일해 본 게 굉장한 능력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계 업무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백날 회계원리책 보면 뭐 할 거예요. 직접 몇 년 해보는 게 더 낫지. 돈 한번 빵꾸 나봐야 정신 차려요. 회계 업무도. 이제 아무래도 저도 전공이 회계이다 보니까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회계 자격증 준비도 많이 하고 회계 전공이니까 전공 교과목도 정말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확실히 달라요. 같은 회계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공부로는 배울 수 없는 가치고 이거는 이제 저희의 노동 경험 가치로서 이런 부분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이전부터 누누이 말해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좋은 예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여상이라든지 상고 굉장히 점수 높고 셌어요. 맞아요. 은행으로 특채가 됐는데요. 4년제 대학 나온 분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은행 업무를 적합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무슨 여상 어디 상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모든 업무에서 다 입증이 됐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은행이라는 공간, 금융기관에서는 상고 출신들 훨씬 잘한다. 그래서 평가도 좋게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으라차차 상생경제 특성화고 노동조합 이은하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한데 한편으로의 걱정은 혹시 특성화고 노동조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확 취업이 될까? 됐던 취업도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도 있거든요. 어때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5월 1일 날에 그렇게 선포할 때 직접 가기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매스컴에 노출이 되고 얼굴이 공개가 되면은 회사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저희 조합원들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얼굴이 드러나면 회사에서 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잘릴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굉장히 떨었었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나오고 나서 솔직히 이제 거긴 다 같이 노조가 여러 명 모이는 자리였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선언을 하고 이제 가면서 우리가 두렵고 힘들긴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앞으로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권리를 찾는 걸 점점 더 당연하게끔 올라와야 하는 자리구나 싶어서 무서웠지만 이제 좀 이렇게 나오고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도 참가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와, 박수. 사실 가장 어려운 길을 가시겠지만 후배들은 가장 편한 길을 갈 수 있게끔 털을 닦아주시는 것 같아요. 와, 나는 20살 때 저런 생각 못했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5월 1일 노동절날 이제 네. 출범하셨더라고요. 네. 각계각층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던데 예전에 알바 노조가 만들어질 때도 그랬거든요. 알바생이라고 해서 정말 함부로 돼버렸잖아요. 이름부터 알바생인데 실제 학생 아니거든요. 학생 아닌 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알바로 먹고 사는 분들 또 가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바 청년 또는 알바 노동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알바 노조 만들어가지고 그 알바 현장에서의 어떤 부당한 처우 많이 개선해 나오고 계시거든요. 청년 유니언도 그랬고. 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만났던 민달팽 유니언도 그랬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또 시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 그 자체로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감한 거기서 이제 거죠. 하는 주장 중에 일부 과한 게 있으면 그것은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럼요. 그러나 이렇게 저런 자주적인 움직임 이런 건 정말 응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20살이면 한참 클럽 다니시거나 아니 네. 클럽은 다닐 수 있죠. 노조 운동하다 클럽 갈 수 그렇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럴 가셔야 수도 있죠. 됩니다. 클럽도. 잘 그래요? 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노는 사람들이 잘 투쟁도 잘합니다. 예. 왠지 좀 왠지 막걸리 먹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네. 돼요. 우리가 투쟁에 뭔가 대한 맨날 고정관념을 그렇죠. 왜 버려야 투쟁 돼요. 갑자기 막 하다 야 그만하고 클럽이나 가자 이상하지 않아요? 제 느낌이 아직 옛날 사람인가요? 아니 저는 앞으로 우리 이은하 위원장과 그 친구들이 펼칠 특성화고 노동조합의 그 운동은 굉장히 발랄하고 굉장히 예. 멋지고 굉장히 트렌디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 바람도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막 좀 딱딱하게 이렇게 형식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힘들었던 거 이야기하고 이제 저는 스피커의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네. 나와 있지만 어차피 같은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추구하는 입장이 다 같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 막 서로 하듯이 얘기하고 제가 그거 다 드러났다가 나중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꺼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기쁜 게 현장 시습 도중에 그다음에 그 무슨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부당에 채용돼가지고 정말 안전에 대한 주치도 없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도 이 일만 없어져도 그럼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니 정말 돈 벌 행복하러 갔다가 입대 앞두고 결혼 앞두고 여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 앞두고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 앞두고 이렇게 죽고 다쳤어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요. 이 일만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일만.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노동조합 지난주 우리 소방관도 직장협의회 만든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뭉치셔야 돼요. 일단 맞아요. 당사자보다 더 절박한 사람 없거든요. 더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약간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20대가 뭉치면 약간 이런 조합이라든가 이런 느낌도 네. 변하고. 근데 저는 약간 투쟁하다가 갑자기 클럽 간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싸리 클럽에서 투쟁하는 건 어때요? 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투쟁 둥둥둥 투쟁 그렇지. 클럽에서도 쟁 뭐 이러면서 아니 원래 이렇게 살만한 사람만 클럽 오는 거 아니거든요. 불만이 그럼요.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힘드니까 거니까. 클럽 갈 수도 있는 예. 거니까 거기서 클럽에서 한번 투쟁 한번 해요. 그래 좋네요. 예. 이분들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아무튼 홍대 앞으로 갑시다. 홍대 앞으로. 예? 강남에서 한번 우리 투쟁 한번 합시다 오늘 하면서 다 자. 클럽으로 들어가고 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그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요. 투쟁의 새로운 트렌드예요. 네. 네. 아니 우리 범균 씨가 특성하고 학생들하고 인연이 들어보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높네요. 그렇죠? 이해와 애정도가 굉장히 높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때 그 만났던 반짝반짝한 눈빛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한다면요. 클럽 얘기 빼고요. 너무 많이 했어. 아니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다음에 이제 친구 같아요. 약간 아직까지 친구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서 약간 첫 발을 내디딜 때 사회가 좀 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사실 많은 거를 변화시키고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텐데 그럼요. 약간 지금 대한민국이 좀 안아줘야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것 같아서 친구들이 조금 더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와. 너무 따뜻한 격려네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힘이 투쟁! 투쟁! 같이 클럽에 가입한이에요, 지금. 네. 우리 이은하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으라차차의 공식 질문인데요.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많겠지만 단 하나 내일 당장 해결되겠다라는 그 꿈을 꿔본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주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았으면 좋겠어요. 노동권을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노동권이라는 게 별 얘기가 아니고 근로계약서 쓰고 업무 시간 지키고 이제 안전교육 받고 이게 기본 교육인데 사실 이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조합원들 보면은 근로계약서를 한 2, 3개월씩 안 썼어. 그러다가 막 갑자기 잘렸어. 이런 경우도 많고 정말 이거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막 얘기할 것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안 썼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사장님이 사인을 했대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갑자기 막 같이 투입이 되는데 대졸 학생들은 받았대요. 대졸 사원들은 받았는데 고졸 사원들은 그런 거 몰랐대요. 세상에. 강장 형작에 투입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눈에 보이는 안전한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크게 바라진 않아요. 정말 근로계약서 쓰고 안전교육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정말 큰 바람이거든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요. 특성화고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근로자고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외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생경제에서 정봉규 위원장님께 저는 무슨 위원장이에요 갑자기. 저희가 위원장 달아드리려고 희극인 상생조합 정봉규 위원장 어때요? 회원은 혼자 있어요. 괜찮겠어요? 예, 그다음에 개그맨 네. 제 후배 청년 응원위원회. 응원위원회. 네. 청년 후배 응원위원회 위원장. 야, 이거 어차피 혼자 있을 건데 타이틀은 기네요. 기네요. 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특성화고 노동조합 이은하 위원장, 그리고 희극인 상생조합 정범규 위원장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은하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기본권을 위해서 좀 더 힘내고 지치지 않는 저희 노동조합 되겠습니다. 많이 네.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기상청에서 2018년 5월 16일 15시 25분에 이천시 지역의 호우경보 대치를 발효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담긴 도로나 또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걸어 다니실 때 가로등, 신호등, 옥외 광고판 이런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요.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으라차차 들으시면서 그럼 왜 대학교를 가나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결과평등이 말이 되나요?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생생경제의 경제적 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가끔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제작진들은 이렇습니다. 언론에서 양쪽의 입장을 듣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에 인터뷰 요청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기업은 거절을 하고요. 기업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프로그램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들어주시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시고 물론 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고 또 을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들 제작진에서 잘 하면서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문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8658님 2번 포괄임금제입니다. 2884님 포괄임금제 수시로 야근하는 우리 남편 너무 힘들어합니다. 포괄임금제 진작 사라졌어야 하는 겁니다. 2760님 포괄임금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